안녕하세요, 조트랙입니다. 한 3개월 정도 됐나요? 저희가 야너두 시즌 4를 시작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야너두 시즌 4가요, 일본을 진행하고 중국을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교육도 하고 진행도 하고 만나서 술도 마시고 했지만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결과를 낸 다음에 이렇게 딱 보여드리자 해서 드디어 이렇게 몇 개월 만이죠? 저희 2개월 만인가요? 2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제 2개월만 해서 이렇게 매출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죠. 네. 본격적인 건. 배우고 난 다음에 이후에. 그쵸? 자, 일단은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사업으로 삼고 있는 30대 셀러 포레스트 네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코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그간 그 메신저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중간에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방식대로 했는데 초반에 조금 슬럼프가 와서 그죠. 술도 사주고 회도 먹고 그죠. 고기도 먹고 그죠. 그랬었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교육기간까지 합치면은 약 100일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쵸?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밀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진짜 드라마티컬한 변화를 원하려면 100일 정도는 숙성돼야 되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요즘 많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야너두 시즌4에 지원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야너두 시즌4를 하기 전에는 구매 대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알고는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은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해오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 아이템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계속 사업적으로 키워나가는데 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늘리려고 했고, 그때 마침 또 이제 투트랙님 영상이랑 그때 또 그 시기 때쯤에 제가 온꿈사 카페를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딱 맞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 보고 바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고 수익률은 얼마였을까요? 지난달은 딱 1200에 수익률 27%로 찍혔습니다. 딱. 와, 여기 빵빠레 한번 터뜨려 주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결국에 해냈다. 그래도 축하해. 어떻게 축하해. 보면은 되게 잘하시는 셀러분들한테는 이 성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실제로 2달 만에 이런 거는 그죠. 대단하다고 봐요. 그죠. 그 바로 전달이 400만 원인가 찍히고 그 다음 달에 1200이 찍혀서 어떻게 보면 그 매출 볼륨 자체를 빨리 늘렸던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는 되게 그 성과가 크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또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쵸. 저한테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가보지 않은 길과 이 길에 대한 확신이다. 네. 이거 두 개가 없어서 남들은 잘 되고 있지만 나의 경우는 아닐 수도 있거든. 뭔가 특별한 묘수가 있을 것 같고. 그치만 내가 작은 성공, 400만 원이라도 이뤘으면은 그 다음번에는 이게 내가 에너지를 모두 쏟아도 되겠구나. 맞아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매출 인증해 줄 수 있죠?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400만 원대쯤 나왔을 때가 이제 막 한 30일에서 50일 사이였을 거예요. 저희랑 같이 시작한 지. 네, 본격적으로 해서 그렇게 지났을 때. 네, 그때 힘들다고 해서 그죠. 제가 이랬잖아요. 야, 다 모여. 그래갖고 제가 막 술도 사주고 그러면서 동기부여도 많이 주고 네.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날이 저한테는 되게 큰 포인트였어요. 제가 따로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좋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조그맣게 수입을 해서 진짜 소소하게 팔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가 그거를 이제 접고 일본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실제로 일본 구매 대행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어려웠던 부분도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일본 상품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고 해서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다르죠.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고,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건 오히려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 그런 카테고리 또는 그런 브랜드들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그걸 배우는 거에 대한 논리적인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처럼 어떻게 보면 브랜드 없는 상품을 키워드 조합을 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거랑 또 다른 영역인 거거든요. 그쵸, 예. 그게 힘들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성과가 나오기 전에는 자꾸 자기 의심 그리고 가끔 이제 투트린도 의심할 때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되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제일 처음 상품을 수기로 등록하면서 그 물리적인 시간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 제일 처음에는 그 2월 달이었나요? 아무튼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마진율도 15%였고 매출이 2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생각 들게 된 게 이게 아무리 매출이 커져도 내가 벌어가는 게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길이 생기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게 두 가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브랜드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 소싱 어떻게 보면 소싱 공부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나에 대한 의심 자꾸 생겨나는 거.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치료해 주셨죠, 트트리님께서. 이게 뭐든지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는 막연히 성공한 사람들이 혹은 잘된 사람들이 이렇게 해봐 라고 해도 내가 하니까 안 되면은 고마 의심이 생기고 포기하게 되고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이게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랬죠. 사실 제가 치료한 거는 뭐 이론적인 것도 있고 실무적인 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알려줄 거 다 알려줬어. 지금부터 너의 할 역할이 많아. 지금부터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줬던 거. 맞아요. 네. 그게 가장 컸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술 한 잔 사주셨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뭐 어그로성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투트레니까 술 한 잔 하니까 매출이 나왔다거든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제 투트레님께서 그때 모여서 해주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떤 꼼수라던가 아니면 뭐 아이템 하나하나를 다 알려준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뭐 투트레님의 과거 얘기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잘 해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투트레님께서 저희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푸시하셨던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날이 저한테 정말로 터닝 포인트가 돼서 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극을 많이 느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기억이 나는 게 3월 초였는데 집에 들어가는 길에 비가 왔어요. 근데 우산도 안 챙겨와서 비를 막 맞으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아 투트레님이 해주신 말씀 들으니까 해야겠다.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대로 세팅이 시작됐고 세팅이라는 건 정말 마인드적인 세팅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그렇게 완전히 치료가 됐습니다. 의심에서부터도 치료가 됐고 그리고 성과도 나왔고. 일단 네코님은 일반 직장인을 그냥 다니셨던 분이셨고 네. 제가 알고 있기로 네코님은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모범생이었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진짜 잘했고 학점이 거의 예술이었어요. 저기 수석 졸업했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정도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뽑을 때 그 점을 되게 높게 샀어요. 성실한 사람이면은 내 이야기가 통하겠다. 의심이 많을지언정 성실하다면 그 의심을 노력으로 분명히 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뽑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끝까지 그래도 스스로를 믿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 일을 진행하면서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 원래 있었던 부분도 있잖아요. 시작은 3월 달부터 했지만 출발점은 이전부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쉬웠던 점도 있었었나요? 일단 쉬었던 점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전 직장에서 제가 온라인 MD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오. 그래서 아무래도 완전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어떤 뭐 엑셀을 더 잘 다룬다든지 새로운 솔루션에 대해서 더 빨리 체득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쉬웠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어떻게 보면 제 업이었기 때문에. 네. 뭐 여기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아무도 안 알려줘요. 이거는 그냥 디폴트예요. 그냥 이것도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자립을 어떻게 해? 맞습니다. 예, 이게 제일 쉬운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MD였기 때문에 이런 툴 다루는 게 쉬웠다. 네. 그리고 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야도 지금 팔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상품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뭐 상품명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고객님들한테 CS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든지 그 점이 되게 저한테는 유리했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판매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쉬운 거보다도 조금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쵸.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다. 근데 그게 큰 메리트는 아니에요. 아시죠?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딪혀가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 온라인으로 병수 조금 해보고 요 생태계 정도 아는 정도가 어떻게 보면 네코님이 가진 무기였던 거고 순전히 본인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대단해. 자, 어찌됐건 간에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야너두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었을까? 그래서 네코님은 어떤 교육을 받고 투트랙한테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 받고 피드백 받고 했을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좋은 점과 아쉬웠던 점을 다 상세히 솔직하게 나 깔려면 까도 돼. 일단 처음 만났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냥 제일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 앞으로 으쌰으쌰 해서 뭐 만들어 보자. 요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바로 과제를 많이 던져 주십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드에 대한 공부를 하는 데만 해도 사실 뭐 그때 거의 한 주였나요? 한 주 동안을 그거를 전 새벽 내내 했어요. 그 차트를 만드는데 브랜드에 대한 공부를 하는 차트를 만드는데 그걸 한 주 내내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지금 생각나는 건 또 소싱처에 대한 공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카드가 되는 데도 있지만 결제가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집요하게 파시는 분들은 그것도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공부를 또 가르쳐 주셨고 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쌓였을 때 하나하나 수기 등록을 시켰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절대 프로그램 쓰지 않고 그때 제 기억에 제가 한 달 동안 한 800개를 등록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된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걸 거치고 나니까 아무튼지 조금 힘들었죠. 어떻게 보면은 뭐 진짜 인고의 시간 진짜 지칠 수 있잖아요. 지칠 수 있잖아요. 지치죠. 아무리 성실하고 뭐 그래도 그 시간이 자꾸 투여된다는 그 시기가 있었고 그 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들이 조금 지쳐하실 때는 어떤 하나의 뭐 소싱 카테고리라든지 아니면은 소싱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걸 사실 직접적으로 주시기도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주셨고 파일로 그냥 주시기도 하시고 만나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또 멘탈도 다시 잡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투트레이님께서 바쁘니까 사실 이건 사실 투트레이님은 한 분이니까 다 맨투맨으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떤 시점에서 섭섭함을 느꼈을 때도 있었다. 네, 여기서 변명을 좀 하자면은 뭐냐면은 네코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 만났고 말도 진짜 되게 오랫동안 존댓말 쓰다가 얼마 네. 전부터 놓지 않았나요, 제가? 맞습니다. 진짜 그때 술자리 하면서 그때. 네. 그러니까 저도 어색한 거예요. 네,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좀 그렇고 좀 솔직히 그런 것도 있었고 물론 바쁜 것도 있었지만은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트레이님 강의를 들을 때 투트레이님께 이렇게 한 주씩 찾아와서 듣는 것도 있었지만은 뭐 영상으로 대부분 진행이 됐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것도 실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죠. 네, 질문을 저희들이 뭐 물론 카톡으로는 드릴 수 있지만 그게 조금 아쉬웠던 현장감이 좀 떨어지죠. 네. 네. 그런 건 좀 있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진짜 시간이 없었어. 진짜. 제가 왜 그렇게 프로세스를 짰냐면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좀 사람들을 뽑는데 많은 사람들도 되게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어렵게 뽑았으니까 좀 야생으로 좀 키우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다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모아놓고 막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것도 좋지만은 너무 받아먹기만 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런 거보다는 내용은 다 줄 거야. 봐. 대신에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질문해. 이런 의도도 좀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왜 좋을 거냐면 우리가 시험 성적을 잘 받아서 대학을 가고 학습 평가를 평가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업이고 나중에 홀로서기를 해야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 나한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알아보는 거고 투박한 환경이고 뭐 녹화 강의긴 하지만 그거 보고 어찌됐건 간에 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핑계이긴 한데 그런 의도도 있었어요. 저는 네.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어요. 스스로 네. 찾아봤던 게 도움도 어떻게 보면 컸고 그리고
자기가 굶주려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든 해야죠. 아, 맞아요. 네. 저는 약간 지론이 그거예요. 사업가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초보일 때는 그게 예방주사가 될 수 있고 나중에 거칠은 환경에 또 내넣어졌을 때 또 스스로 혼자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작할 때는 진짜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배대지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경쟁업체한테도 전화해서 좀 면전에서 좀 까인 적도 있었고, 네, 아무도 안 알려줘. 누가 알려주겠어. 근데 이런 환경에서 배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조금 내 식대로 한번 해보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진짜 상세하게 다 알려줘요. 때로는 전화도 해서 알려드리고, 라이브 갑자기 모른다 그러면은 줌 켜갖고 뭐 원격으로도 알려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그 이후 넥스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일본 구매 대행 이제 한번 지원해 봐야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시작 전에 그 마음과 그리고 이제 교육을 다 받고 결과가 나온 후에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간략하게 결과적으로 갑자기 드는 생각은 제일 처음 이제 지원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나 무조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간 하면서 아 이거 되는 거 맞아? 였고 마지막은 아 결국엔 해냈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올해 딱 30살인데 전 직장을 퇴사한 지 딱 1년 정도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재취업을 해야 하냐는 고민도 맞아. 아마 같은 나이 또래인 남자분들이면 무조건 공감하실 거예요. 같은 그렇죠. 처지에 있다면. 네, 시간은 계속 흐르는 거야. 네. 맞죠? 왜냐면 취업해야 되는 그 알맞은 나이대라는 게 있는데 그거 놓쳐버리게 되면 또 시장에서 네. 매력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솔직히 있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시작 전에 가지고 있었던 제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지금 결과를 내고 난 뒤에는 적어도 그 두려움은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 해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걸 내 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일본 구매 대행만 했지만 야노도에서 배운 걸 그대로 또 중국 구매 대행도 할 수 있고 뭐 구매 대행이 아닌 사업으로 확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자신감 생긴 게 저한테는 정말 제일 큰 경험이었고 정말 좋은 값진 성과인 것 같습니다. 월천을 넘었어요. 주로 판매하는 카테고리가 어떤 걸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카테고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실 가릴 때가 아니죠. 네, 가릴 때가 정확히 구매 대행은 가리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가리는 사업이 아니고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스포츠용품도 최근에 날씨가 풀리고 난 뒤에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패션 상품 중에서도 잘 나가는 상품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 상품들이 꾸준히 나가는 것들은 또 꾸준히 나가고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죠. 근데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대중들도 웬만하면 다 알만한 애니메이션이죠. 그죠.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네. 좋아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죠. 나도 잘 몰라. 자, 어찌 됐건 간에 점점 이제 키워 나가려고 하면은 자본금도 들 거예요. 그쵸? 네. 초기 자본금 얼마 정도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제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은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 그리고 비유동 자산인 주식으로 조금 더 가지고 있었던 게 그건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이게 최근에 조금 지장이 왔어요. 왜냐하면 저번 주가 일본 현재 골든위크라고 휴무 그 연휴 기간이 있었는데 하필 그 기간에 주문이 밀려서 들어와서 그 기간에 있는 상품이 아직까지 이제 출고가 안 되고 있는 상품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카드 값은 쌓이는데 정산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엔 또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뭐 선정산을 이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투트랙이 가르쳐줬으면 다음 달에 바로 1,000만 원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2,000만 원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사업에는 왕도가 없어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월천 달성이 저는 조금 더뎠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생각할 때 왜 시간이 걸린 것 같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심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사실 그 기간 동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방황했지? 네, 그 기간에는 정말로 상품 등록도 안 했고 상품 소싱하려고 상품 쳐다보고 있지도 않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한 얼마 정도 됐어요? 그게 한 2주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사실 그렇게 하면은 그 2주면은 누군가는 굉장히 많은 걸 쌓아두고 있을 시간인데 저는 그때가 그래서 조금 후회되기도 하는데 그 2주가 오기 전에 이 앞에 일주일도 힘들었을 거고 2주 이후에 다시 세팅하는데 일주일도 힘들었을 거야. 네. 거의 한 달 정도를 거의 방황하던 시절이었던 걸 네. 거야. 그쵸? 그래도 제법 구매 대행이 핫하다 한 이후로 어떻게 보면 한참 뒤에 시작한 구매 대행인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걸 보고 시작하시려고 하는 초보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구매 대행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제 시작했냐기보다도 자기가 시작했던 그 시점에 얼마나 자기가 잘 뭐 어떤 방법으로 배웠던 그 방법이 더 중요하고 그 성실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이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좋다. 적어도 자기가 이제 인생 살아오시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한 가지 정도는 경험적으로 쌓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기억으로 가지고 있던 그 성과가 조금 과대평가돼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느끼기에 그 성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사업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는 계속 그걸 믿었고 제 자신을 믿었고 그 성과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 점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시작을 일단 하시고 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뭐 최대한 빠른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성과를 만드는 데는 이렇게 멘토를 찾아다니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조언을 구한다거나 자기가 노력해서 그 빠른 성과를 얻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은 얘기가 좀 길어져도 되나요? 돼요. 네, 돼요. 저기 얘기해도 하기로 하셨다면은 자기가 선택한 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기로 한 사업이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지금 온라인 그리고 일본 구매 대행을 하기로 했다면은 일본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품들을 등록할 때 내가 수기로 등록할지 반자동으로 등록할지 아니면 뭐 대량 프로그램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시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기로 올리기로 했는데 상품명도 뭐 어느 정도 보통으로 짓고 상세 페이지도 그냥 판매 사이트에 있는 그대로 들고 와서 등록을 하고 있다면 아마도 반자동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보다 더 매출이 안 나오실 거예요. 전략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 수동으로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짜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전략을 잘 짜셨다면은 자기랑 같은 전략을 짜고 있는 경쟁사보다 딱 한 가지만이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차별점이라고 말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기로 자기는 상품명도 잘 짓고 상세 페이지도 잘 꾸몄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셀러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수기로 올리는 상품량이 하루에 30개가 많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 정도는 해주시고, 아니면 그것보다 10% 20% 더 늘려서 하루에 33개 36개 올리는 걸 꾸준히 하시면은 저는 언젠가는 도달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포레스트 네코에게 나에게 투트랙이란 일단 저한테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신 멘토이면서 아마 이 새로운 길을 알려준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더 큰 도로를 뚫는데 좋은, 어떻게 보면은 멘토이면서 멘토보다 더 멋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없어. 그런 좋은 큰 길을 가기 위해서 작은 길을 다듬어 주신 멘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너무 고마운데 나 진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1화 나갔는데 이거 사람들이 물어본단 말이야.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달성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젊은이 포레스트 네코님의 밝은 미래가 더 올 수 있도록 응원의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